오늘 11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총 60개 단체가 함께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유아교육 대표자 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 범국민연대가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특별히 모인 단체들을 함께 좀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에 또 많은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국유아교육 대표자 연대는 유아교육 학계와 또 유치원 연합회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대에는 20개 정도의 학회와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그리고 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유아교육협회,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 유치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유아교육연합회, 그리고 학회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영유아 교원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한국유아교육협회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발음이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연대단체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학계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4년제 교육교사 양성학과 협의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 협의회, 한국장애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보육교직원협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등이 연대해 주셨습니다. 유보통합 범국민연대에서도 학부모 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 단체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교육희망 네트워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및 시민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민주주의 시민연대 포럼이 함께하고 있고요. 부울경 수도권 대구 생태유아공동체,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교육개혁포럼 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분과별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국공립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법인단체 등 분과위원회, 직장분과위원회, 한민간분과위원회, 가정분과위원회, 그리고 17개 시도연합회 협의회 등 7개 모든 분과가 함께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수많은 단체들이 연대해서 국회 앞에 모이게 된 것은 그만큼 유보통합의 열망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이 간절한 뜻을 함께 모아주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서로에게 한 번 더 박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기관과 지역의 차이가 우리 영유아 아이들에게 불평등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을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큰 결실 없이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단추로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영유아를 볼모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하나의 뜻을 모아서 유보통합을 이루어내는 감동의 역사를 이제는 국회가 써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60개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또 연대단체 대표자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서 낭독에는 권정윤 한국유아교육 대표자 연대 의장,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허현주 한국어린이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회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이혜연 전국장애영유학부모회 고문,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성명서.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관리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 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며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 교육, 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화된 행정체제야말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침몰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 어디에서도 두 기관의 수습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앞에 기관이 문을 닫아 아이 손을 잡은 채로 헤매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 공보육의 출발점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방관하며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기적 같은 해법이 그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방안들이 지금 있다면 그 정책이야말로 졸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조직이 만들어져야 권한이 생기므로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책임 있게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오늘 태어나는 한 아이가 성장해서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와 제도는 왜 이다지도 느리게 바뀌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로 정쟁에만 몰입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 학부모 그리고 학계는 유보 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유보 통합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행정이 만들어지면 영유아 부모와 현장 그리고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가 힘을 합쳐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유아 부모와 현장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학계는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법령 개정에 열심히 임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민생을 돌본다는 약속을 방기하고 30년 만에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후퇴시키는 이들이 누구인지도 또한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만 3번 따라서 외치시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1. 30년간 외면한 유아교육과 보육 이번에도 무시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유보통합 완성하라. 완성하라! 완성하라. 완성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영유아 학부모, 영유아 교육 보육 현장, 유아교육과 보육학계에 한 유보통합 약속을 기필코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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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야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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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유아도 시민이고 영유아 학부모도 세금 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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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7의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상태이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협력하여 새로운 영유아 교육 보육 체제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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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7일 한국 유아교육 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한국유아교육 대표자연대 의장이신 권정윤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아교육 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198만 명,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는 앞으로 7년 후인 2030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감소 숫자입니다. 초저 출생으로 우리의 삶은 급속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고 통합기관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기 위한 기초 틀을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유아교육 대표자연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중앙관리 부처로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이신 이윤경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학부모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학부모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육성회비를 없앴고 운영지원비도 없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는 여전히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 따라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왜 영유아 부모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자 도생 육아에 벅차서 목소리를 낼 여건이 안 되고, 둘째, 영유아기는 교육이 아닌 돌봄이라고 생각해 교육정책 수립과 논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엔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운영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보통합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일반 학부모도 아니고 운영위원들인데도 왜 그럴까요? 첫째, 유치원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모르고요. 어린이집 학부모는 유치원을 모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치원에 보내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겨본 경우에만 비교가 가능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유보통합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합니다.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인데 다른 정책과 달리 당사자인 영유아 부모들에게도 홍보를 안 합니다. 왜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 한번 하지 않는 걸까요? 대입 설명회는 있는데 왜 유보통합 설명회는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서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담당자가 없고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영유아를 방치했던 기간이 무려 30년입니다. 유보통합 논의에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된 이유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탓도 큽니다. 영유아기는 교육이 아닌 보육이고 영유아기보다 초중고 대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교육당국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아교육과가 별도로 있는 곳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 영유아가 형님들이 써야 할 돈을 강탈한다는 말이 부끄럼 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어린이집 부모들이 나서서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해야 할 판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은 남의 아이들한테만 쓰인다는 걸 알면 어느 부모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영유아 부모가 아닌 국민들이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고 참 속 좁은 생각입니다. 대학에도 빼앗기고 어린이집에도 빼앗긴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영유아 교육은 대학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 지원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대학생 부모들도 대학 재정은 별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할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때문에 초중고 교육 재정이 파탄난다는 말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입장이 달랐던 공약들은 여당, 야당이 합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유보통합만큼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로 통합된 게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아직 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양쪽 다 공약이었는데 설마 안 되겠어? 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첫 관문인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보건복지부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부터 막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부처 통합마저 반대하는 건 스스로도 모순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닌 영유아의 권익만 생각해 주세요. 이제라도 당사자인 부모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당 간에 싸울 일도 아닙니다. 공약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내년이 총선이죠. 전국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언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장이신 이정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이정우입니다. 원고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누리교육 과정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누리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전국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1인 시위하며 국회 앞을 지켰던 한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럼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다시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에게 누가 차별받을 권리를 줬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은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학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생애 최초의 기관을 이용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은 차별을 경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세금 안에는 여기 모여 있는 저희들의 세금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에게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되고 있고 그들에게만 그동안 급식비도 지원되고 있었음을 학부모님들 알고 계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시는 건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2023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유아반 아동들에 대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고, 영아반에 대한 급간식비도 예산에 담았으나 재원의 방안, 기준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반은 지금 예산은 담겨 있음에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시국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느 기관에 있으면 교육이고 어느 기관에 있으면 교육을 받지 않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태교,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 있던 어느 부처에 있던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 줄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여야 정쟁 모두 떠나서 한마음으로 정부 조직법 통과시켜 주시고 후속 조치 마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법 통과만으로는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후속 조치가 지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법 하나만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어렵다라는 논리로 저희를 설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유보 통합을 바라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후속 대책 마련해 주시고 정부 조직법 12월까지는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교육부로 모두 이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발언은 사회자이지만 영유아 자녀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영유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정지연입니다. 제가 영유아 자녀 둘을 키우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새 정부가 유보 통합의 닻을 올리고 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보 통합은 국가가 영유아들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한 신호입니다. 영유아기 정책이 양질의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영유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보 통합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유아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켜주기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 교육권을 보장하고 또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급 간식비 등의 차이를 개선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들을 개선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재정 확보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뿐 아니라 교육청과의 협의, 또 시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부를 책임부처로 정하는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가 미래 세대를 차별 없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것을 유보 통합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과 돌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기관에서든 영유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영유아 부모들은 국가가 유보 통합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여야가 영유아 권익 중심으로 잘 협치를 하는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지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이 온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며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언은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고문이신 이혜영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원고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장애 영유아의 의무 교육을 보장하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들려온 답변은 부처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통계가 잡힐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반대에 정부조직법이 나중으로 밀리면 우리 아이들의 통합통계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하는 정말 학계, 교육계, 그리고 정치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폐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지나가는 동안에 언어 지연을 일으킨 그런 학생들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국회는 이 모든 민생의 과정들을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쟁으로 각자의 이익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당은 그동안 외쳤던 민생을 우선 해결해야 하고 야당은 협치를 같이 함께하며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밖에 있지만 국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들을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에 대한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째 발언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경기도 연합회장이신 장경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장 장경임입니다. 대한민국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는 기관과 각 유형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과 보육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2025년 목표로 유보통합 시행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지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돌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완화하고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를 하여 선제적으로 선도교육청으로 유아 극간식비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극간식비 등 두 기관의 확연한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선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어린이집에 유아 극간식비 1인 2,690원, 월 45,730원을 지원하였고 0세부터 2세 극간식비인 1,530원을 26,010원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복법이 다르므로 유아교육법상 법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도의회에서 진행했으나 법 규정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비록 유아교육법에 0세부터 2세 영아 규정은 없지만 하루속히 선도교육청으로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영아 극간식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 주신 말씀들을 들으니 지금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어떤 차이와 차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이런 현실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뒤에 내음절을 함께 3번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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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미룬 유보통합 이제는 완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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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법 개정안 11월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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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오늘 취재를 오신 기자님들 중에 질의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호 외치고 네, 마치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11월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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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많은 단체들에서 또 멀리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